네, 이 다음 이슈 토크, 이 양천 소각장 소식 준비했습니다. 양천 소각장 지난 32년 동안 양천구의 자리에 왔는데요. 양천구의 이 자원 회수 시설로 현재는 부르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원성이 적지 않습니다. 환경 피해 때문이겠죠. 자세한 소식 뒤이어서 준비했습니다. 네, 양천구 인구 밀집 지역에 소각장과 열병합 발전소가 있습니다. 이 소각장과 이 발전소를 폐쇄하라는 청와대 국민소통 광장에 청원이 등장한 이후 관심과 또 민원, 또 이슈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슈토크 시간에 주민들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자리에 목동 1단지 재건축 추진 준비위원회 유신환 실무준비단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양천발전 시민연대에서도 나오셨습니다. 자, 최신구 부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이 이야기 상당히 민원에 예민한 소재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양천구 소각장 지은 지가 상당히 오래됐죠? 그 경과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양천구 소각장은 86년도에 지어져서 올해로 32년 차가 되었고 열병합 발전소 31년 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30년이 넘는 동안 양천 국민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을 하고 있고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와 더불어서 그 심각성 앞으로 계속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이 양천구에 있는 소각장 지리적으로 뭐 양천구 안에 있는 건 알겠고 이 아파트 단지 바로 옆에 있다고 하지요. 어떤 단지가 가장 많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는 한신천구 바로 10m 이내에 소재하고 있는데요. 그 소각장 관련된 법률 폐기물 촉진법에서는 영향 지역을 간접 영향력 300m로 정하고 있습니다. 네. 300m까지 미치지는 않고요. 그 여러 대학 연구소나 조사팀 그 연구 결과를 보게 되면은 800m에서 1.3km까지가 가장 영향이 많은 지역으로 보고 있고요. 네. 어느 연구소에는 심지어 3.5km까지를 보고 있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면 목동 양천 소각장의 경우에는 1.3km면은 오목교까지 범위가 넓어지고요. 3.5km면은 거의 14개 신시가지 단지가 모두 포함됩니다. 그래서 어느 단지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느냐 하는 문제는 최소한 1.3km 이내, 최대한 3.5km까지 있는 모든 단지는 전부 다 영향을 받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상당히 많은 단지가 지금 인접거리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 소각 설비에 대한 내구 현안 문제도 있거든요. 자, 최신구 부대표님, 이거 시민 활동하면서 이제 많이 지켜보지 않으셨습니까? 네네. 지금 내구 연한에 대한 문제도 좀 살펴보죠. 네네. 소각장 시설 내구 연한은 원래는 15년입니다. 네. 근데 지금 저희 시설은 96년도에 한번 증축이 돼서 22년 차가 되었고요. 그 사이에서 이제 계속 조금씩 수리를 하면서 연명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문제는 이제 앞으로 대대적인 보수를 통해서 최장 20년까지 더욱더 연장을 하겠다는 계획이고요. 사실 이것은 새로운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유해물질 배출의 위험성은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결국 폐쇄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저희의 입장이고요. 네. 그리고 이것을 또 최신화 시설을 통해서 거의 반영구적으로 운영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내구 연한이 당초에 15년, 그리고 그러면 이제 86년 네네. 등장한 이후에 증설 통해서 지금 앞으로도 현재 시점에서 한 20년 이후까지도 활용할 계획이 네네.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유 단장님, 네. 자, 소각장 폐쇄 주장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연초부터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맞죠? 네, 맞습니다. 예. 지금 입장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그 소각장에서 나오는 유해 물질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 다이옥신이고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다 1급 발암 물질이고 1급 독극물에 해당되는데 그 검출된 유해 물질이 안전 수치 이내라고 해서 모두 다 안전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 소각장 10m 이내에 집단 주거 지역이 있고 2km 이내에 초중고가 24개나 있는 이런 열악한 소각장은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소각장 중에서 국내에서 15년이 지나서 4군데가 폐쇄를 했습니다. 부산 다대, 해운대, 부천 소각장, 광주 상무 소각장. 15년이 경과해서 폐쇄한 소각장 사례가 4군데나 있고요. 네. 저희는 그 자리에 32년이 됐는데 앞으로 계속 아까 말씀하신 20년을 또 연장하게 되면 40년, 50년 동안 태우겠다는 것인데 노후된 설비 가지고 계속 태울 게 문제가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준비해서 폐쇄수를 밟아야 한다고 보는 거죠. 네. 혹시 그 소각장 시설 내에 직접
들어가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즉 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내일 그렇지 않아도 그 검사하는데 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내일 네. 11시에. 네. 예. 직접 궁금한 것이 이제 네. 내부 연한이 지났는데 증서를 통해서 사용 연한을 연장한다. 그러면 그 시설이 일단 오래됐는데 네. 안전 문제나 환경 문제에 대해서 좀 걱정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보신 분들의 이야기를 듣거나 네. 아니면 그런 목소리를 듣고서 이야기가 나오는 건 또 없나요?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 지금 소각장 운영하는 회사가 시거스라는 회사인데요. 시거스라는 회사한테 공문을 통해서 네. 환경 개선을 해라. 안전 점검을 철저히 해라. 계속 촉구하는 문서는 계속 온 사례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오픈이 돼 있고요. 또 그 홍보 요원이라든가 모니터 요원들이 직접 가서 감시하고 이렇게 그 검사를 하게 되는데 그분들 말에 따르면 역시 내부는 매우 예. 열악한 환경이고 좀 위험에 노출이 많이 돼 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인데요. 자, 최 부대표님, 이 소각장 건립, 앞선 그 유 단장님께서 지역 15년 경과에서 네네. 그 시설의 용도가 중단된 네네. 사용하지 않는 곳이 있다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보통 이런 사례 내지는 네. 지금 소각장 중단 요구에서 네네. 뭐 이걸 싸움에서 이겼다고 해야 될까요? 뭐 네네. 주민들 시각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네네. 어떤 곳들이 또 있습니까? 그런 사례들이 있고요. 제주시와 그 위례신도시에서는 원래 소각장이 위치하기로 했었는데 반경 2km, 2m 이내에 초등학교와 주거지가 있다는 이유로 건립 자체가 무산이 됐고요. 네. 그리고 가까이 있는 마곡 소각장이라든지 그리고 올해는 원주 열병합 발전소가 주민들의 민원에 예. 의해서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 예. 지금 양천구는 지금 30년 동안 계속 운영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타구 쓰레기까지 받아야 될 위기에 지금 처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건립 계획이 중단된 적도 있고 네네. 사용 중인 것도 사용 연한 이후에 맞습니다. 사용하지 않고 있는 곳도 있고 그리고 그 배경은 이내에 이제 환경 우려 시설 또 학교들이 또 있다는 배경도 있었고 네네. 양천구도 같은 배경의 조건에서 주민들이 중단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 단장님 말씀하셨다시피 2km 이내 학교가 24개가 있거든요. 네. 이런 주거 밀집과 초등학교 밀집 지역, 학교 밀집 지역에 소각장이 있는 곳은 거의 유일하기 때문에 반드시 나가야 되고 최초 건립 시에도 사실 영향평가에서 네. 부적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밀어붙인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네. 네. 자, 오늘 뭐 자리에 지금 서울시나 집행부 계획 전문가들이 자리하진 않았습니다만은 오늘 이후에 입장에 대한 이야기는 항상 열고 이야기하는 시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건 환경, 건강, 무엇을 정말 걱정해야 하는 건지 좀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네. 왜 그런 건가요? 좀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유해 물질이 어떤 것이 나오냐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제일 위험한 것이 다이옥신입니다. 다이옥신 아시다시피 맹독성 물질로서 청산가리의 10,000배 정도의 독성을 지니고 있고 그 1g으로 성인 2만 명을 죽게 할 수도 있는 굉장한 맹독성 물질입니다. 네. 더욱 심각한 것은 체내에 한번 들어오면 그것이 배출이 되지 않고 쌓인다는 것입니다. 예. 이것들이 잠복기가 길고 수십 년 동안의 잠복기가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떤 형태로 나에게 생명의 위협으로 올지도 모르는 건강의 위험으로 네. 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그런 건강검진 평가 같은 것들이 일부 주민 수십 명 건강검진 네. 통해서는 사실 밝혀질 수가 없거든요. 예. 그 대부분의 주민들이 그냥 건강검진만 받고 다이옥신 검사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리고 1년에 2번 측정하는 거는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사실은. 네. 그렇기 때문에 1년에 2번 측정해서 기준치 이하니까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신뢰할 수 없는 그런 결과죠. 네. 네. 일반 주민 시각에서 이 다이옥신 검사라는 표현 이게 좀 생소한데요. 네네. 이게 가능한 것인가요? 네, 지금 연세대학교에서 일부 예.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네. 하고 있는데요. 이제 피를 계속 뽑으면서 진행을 하는데 이것들이 이제 불편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네. 주민들은 또 그냥 건강검진을 서비스로 그냥 받고만 오고 네. 그 다이옥신 검사를 안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리고 사실 주요 피해 지역은 주변의 우산 효과라서 주변 지역인데 예. 그 해당 가까운 주민들만 또 검사하는 것 자체도 모수도 사실 명확하지 않고 너무 적기 때문에 사실 이것들이 명확한 위험이 없다라고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예. 위험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 두 분 그 활동 중에 물론 이제 건강의 연관성 우려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 어떤 해를 입었다 주장을 하거나 어떤 근거를 제시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었을까요? 네, 주변에서 오랫동안 거주했던 주민들로 하여금 백혈병에 걸렸다, 암에 네. 많이 노출이 됐다고 주장하는 주민이 몇 분 계십니다. 근데 네. 그게 역학조사를 해서 반드시 소각장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거는 좀 논란의 소지가 있고요. 예. 실제 피해자들은 그런 주장하는 분이 꽤 계십니다. 예. 근데 그걸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냐면 별개의 문제인 거고요. 주민들이 그만 예. 불안감을 많이 느끼고 있다는 것이 사실 더 중요한 것이고 아마 그 다이옥신이라는 것이 그 실제 검사를 할 때
그 쓰레기 입반 출구에서도 검사를 하고요. 굴뚝 소각로에서도 검사를 하고 그 주변 지역의 한시청구 아파트, 1단지 아파트, 6단지 아파트에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10단지에 검사를 하게 되는데 네. 1년에 딱 2번 해요. 24시간씩. 그 2번은 결과, 법정 결과 가지고 모두 다 안전하다고 보는 거는 무리지 않느냐. 네. 또 아까 우리 최 대표 말씀하셨지만 건강검진을 하는 것도 혈중 농도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매우 미세한 양이기 때문에 예. 직접 참여해서 혈액을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거부하는 경우 많이 있으세요. 네. 일부만 가지고 표본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 자체는 신뢰할지 모르겠지만 그 결과가 모든 주민의 예를 들어서 노약자, 어린이, 아프신 분들, 직장 다니시는 분들, 여성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배려는 되지 않거든요. 또 연세 많으신 분들.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는 모두 일반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네. 아,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지금 이 소각장이 이 굴뚝이 있지 않습니까? 매일 소각을 하기 때문에 미세먼지 문제도 지적이 되고 있죠? 네, 네, 맞습니다. 미세먼지는 아시다시피 소리 없는 살인자라고 불릴 만큼 치명적인 그런 물질이고요.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기관지를 통하지 않고 바로 혈액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좀 괜찮았지만은 겨울 봄에 좀 특히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고 저희 중국발 미세먼지와 더불어서 지금 굉장히 심각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예. 지금 보시게 되면은 그 미세먼지 배출하는 곳의 41%가 그런 사업장에서 나오고 있고 네. 그 사업장 중에서 또 이런 소각장과 그 발전소가 굉장히 주요 그 원인 물질로 지금 그렇죠. 밝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미세먼지와 더불어서 양천 국민들은 또한 이 소각장과 발전소에서 나온 미세먼지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예. 앞으로 그 영향도는 사실 상상할 수가 없고 예. 어떻게 더 악화될지는 참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네. 겉으로 보이는 그 주민 기피 시설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범주에 드는 기반 시설이긴 한데 지하화한다 해야 한다는 이런 목소리도 나왔는데 이게 뭐 온당한 방법일지 모르겠습니다. 지하화 문제는 제가 네. 좀 드릴 말씀이 예, 있는데요. 예. 지하화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하남시의 그 유니온 파크라고 네. 소각시설을 샘플로 많이 들고 있습니다. 가서 보면 105m 높이에 잘 만들어져 있어요. 예. 근데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부지가 24,000평으로 저희 양천의 5.4배예요. 네. 그리고 쓰레기 소각량이 48톤입니다. 저희는 400톤이고요. 네. 12%밖에 되지 않습니다. 가뜩이나 48톤은 그 관련 법률인 폐기물 촉진법에 저촉도 받지도 않고요. 예. 입지선정위원회 심의도 거치질 않습니다. 한마디로 간이시설인데 그거를 지하화했다 그래서 저희 시설이 샘플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마 주민들이 네.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그 큰 시설에서 48톤 소각한다 그러면요. 의아해요. 예. 또 하나 두 번째 2017년도에 서울시에서 중장기 계획 용역을 준 결과가 나와 있는데 예. 거기에 보면 지하화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결론만 얘기하면 지하 불가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일단은 안반이 지하 30m 안반을 발파하려 그러면은 아파트 문제 때문에 발파가 불가능하다. 네. 또 지하 5, 7m 지하수 때문에 위험성이 내재돼 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면 부지가 좁아서 지하 램프를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하 램프 17% 이하로 내려와야 되는데 각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미 이건 불가능하다 판명이 내려져 있습니다. 공문화돼 있는 부분인데 네. 그걸 마치 이제 잘 아시지 못하는 분들이 지하화를 주장을 하게 되는데 지하화한다 해도 굴뚝은 남아 있거든요. 예. 굴뚝의 유해물질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뭔가 좀 자칫 잘못 보도된 내용을 가지고 오해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대안을 찾는 과정에서 한 의견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이 대안에 대한 논의는 뭐 서울시를 비롯해서 또 주민들 사이에서 주민협의체도 물론 있고요. 흘러나온 이야기들이 혹시 있을까요? 일부 주민분들이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이 계세요. 기왕 있는 시설이니까 그 뭐 계속 태우면서 좀 지원금도 받고 하면 좋지 않느냐. 그게 칠사고시 정신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지원금은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니고요. 지원금이 일부 이루어졌다 해서 우리 인체 해로운 우리 후손들이 물려줘야 될 맑은 공기를 포기할 수는 없는 거죠. 네. 가뜩이나 시설이 너무 노화돼서 생명이 다한 설비이기 때문에 지원금 가지고 설비를 계속 연명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대부분의 주민들은 지원금보다는 설비 자체를 이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자. 그리고 5년 이상 걸리니까 네. 그렇게 해서 솔직히 목동 재건축 아파트 진행될 때쯤에는 네. 소각장이 없는 맑은 청정 도시를 만들고 싶은 게 네. 저희 주민들의 생각입니다. 네. 도시정비가 진행될 시점에 같이 뭔가 해법을 마련해서 같이
이전이든 그렇습니다. 중단이든 필요하다는 그런 시선으로 말씀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려면 지금부터 폐쇄 수순이 진행이 되어야 그때쯤가 마무리가 되는 거죠. 예. 5년, 10년 안에 정리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질문 중에 잠깐 제가 빼놓은 것이 있는데요. 지금 소각장 문제는 비단 양천구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노원구 이야기도 있고요. 서울 다른 지역들 또 우리 주민단체들과 시민단체들이 함께 이야기를 분명히 나눴을 것 같은데요. 어떤 뭐 공동체에 대한 어떤 지금 논의 과정 내지는 어떤 형태로 이야기나 도움을 주고받고 계십니까? 지금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 중에서 4개 구에 소각장이 유치되어 있습니다. 그게 저희 양천하고 마포하고 강남하고 노원인데요. 네. 4개 구의 그 입지 여건을 보게 되면 저희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예. 패족구의 정 300m 안에 보면 노원구는 일부 아파트가 걸려 있고요. 예. 강남 수세에 있는 그 소각장은 거의 아파트 주거지가 없습니다. 300m 안에. 네. 불과 아파트 임대 아파트 몇 동밖에 없고요. 마포는 잘 아시겠지만 300m 안에 주거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상암동에. 저희처럼 10m 안쪽에 가까이 붙어 있는 소각장은 유일하게 양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중에 또 네 군데들이 저희 가장 먼저 지어져서 서울시는 저희를 먼저 아마 핸들링해서 연장하고 싶겠죠. 여기 벽에 붙였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이후에 세워진 노원이나 네. 강남이나 마포는 저희 정책에 따라서 조금 더 바뀌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연대해서 대처하고 있는 방식은 아직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뭐 서울시를 상대로도 분명히 대화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어떤 표정 보이고 있나요? 서울시를 사실은 협의체가 이제 네. 서울시와 대화를 하고 있고 대다수 주민들이 사실 그런 대화 협상 테이블에 오르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 주민들에 대해서 의견들이 사실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것들이 되지 않고 있고 협의체 구성 자체도 일부 단지 주민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사실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주민들의 목소리를 서울시가 다 듣고 그때 반영을 해줘야 되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 문제를 계속 좁게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은 네. 생각이 있습니다. 일단 지난 연초에 이 목소리, 이 중단 내지는 이전에 대한 주민 요구가 나왔던 것은 추정컨대 뭐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어떤 도움도 필요하지 않나, 뭐 이런 시선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지난 지방선거 때 같이 이 목소리를 냈을 때 어떻게 소득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진전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1월 달부터 서울시에서 이제 3월 1일 날 금천구 예. 쓰레기를 여기에서 반입시키겠다. 강압적으로 그런 기획을 가지고 들고 왔어요. 강력하게 저희들이 반대를 했는데 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에서 멈칫하더라고요. 눈치를 많이 봤습니다. 특히 양천구에서는 그 문제 언급을 하지 말라라고 잠복을 시켰었고요. 선거 끝난 이후에 서울시는 이제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고 지역 정치인들은 아직도 특히 여당 쪽에서는 눈치를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이고 야당 쪽에서는 이전이나 폐쇄 쪽에 많이 힘을 실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시민단체 쪽에서도 지금 정치권이나 아니면 지역사회를 위해서 좀 계획 갖고 계십니까? 네, 물론 저희 양천구만의 이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목동선도 그렇고 저희 뭐 항공기 소음도 그렇고 하지만 네. 이 소각장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이슈라고 저희도 지금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직화해서 점점 연대를 넓혀 나가고 환경단체랑도 네. 협약해 나가고 뭐 연구소라든지 이런 객관적인 자료를 줄 수 있는 곳들과도 계속 연대해 나가면서 이것들을 이슈화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양천 소각장 이전과 중단 민원에 대한 이야기 두 분 모시고 짧은 시간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축적된 자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주민 쪽에서 이렇게 모여 정리해 주신 자료인데 오늘 이야기로 끝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서울시 집행부 또 정치권, 지방선거가 지나긴 했지만 행정과 함께 해법을 끊임없이 모색해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 놓치지 않고 계속 진행 상황 지켜보겠습니다. 자, 양천 소각장 주민 청원과 관련된 이슈 토크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